네, 날카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보고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맥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전투자 도장 깨기가 취미이신 분이세요.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옥석 가리기 한번 체크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박스권 장세이다 보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그 체감 지수는 훨씬 더 낮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양극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 안에서의 양극화가 있고 또 우리나라와 해외 시장과의 양극화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게임 엔터 이 산업과 그 이외의 산업으로 좀 나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하게 지금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간에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좋았었던 섹터군을 생각해 보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한국조선해양,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라면은 지금 그 고점 기준으로 한 30% 이상 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올해 이제 급반등한 경제 성장률이 4%대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다시 한 2% 정도 원위치로 지금 회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굴뚝 기업들, 굴뚝주라고 하죠. 그런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그런 저성장 기조 속에서 역시 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군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와 게임 이쪽 군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그런 좀 주도하는 기업군의 일부 자산을 섞으면서 동시에 만약 내가 이제 상반기 때 진입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그런 기업들 좀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 다 봐야겠네요. 바벨 전략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군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이제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뭔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플러스 알파의 그런 비밀 무기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내후년에 어떤 그 성장 트리거를 좀 자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만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의 그런 어떤 점핑이 좀 일회성 요인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반응 없는 쪽도 잘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게임 엔터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넉넉히 그 쏠림 현상 불 뿜는 거 보고 있자니 뭔가 소외감이 극심해서 한두 종목이라도 발을 담가야 되나라는 고민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아직까지 좀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게임주 안에서요. 네, 지금 이제 위메이드 발로 시작된 그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전 게임 업체로 확산이 되는 모습들. 어제 NC소프트 그 무거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NFT와 이제 결합한다. 이 뉴스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레이 투 earn,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이 구조. 이 NFT와 게임을 결합해서 신작 출시한다. 이것만으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크게 열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NFT와 이제 결합하지 않은 게임 업체들도 그러면 이제 이 게임 업체도 결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함께 지금 이제 군집을 이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시장의 지금 주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은
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NFT 이런 또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 막상 지금 시장을 좀 주도는 하고 있어도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거나 또 안 하시려는 이런 또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객관적인 어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역시 이제 게임 업체들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 기존의 방식과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완전 게임 체인저로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어제 이제 NC소프트 상한가 이유가 NFT와 결합된 게임 출시 내년에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충분히 위메이드처럼 뭔가 새롭게 어떤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는 관점에서 NC소프트 역시 가장 현금 여력이 뛰어난 회사군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꼽겠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첫 출연인가 두 번째 출연하셨을 때 저희에게 위메이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게임주 안에서 탑픽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못 갔었던 NC소프트 어제 발동이 걸렸고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쉬어가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에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NFT라는 사업이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뭐 피부로 와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이게 침투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거든요. 근데 뭐 NFT를 과거에 튤립 버블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시긴 한데 여러 사업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업분들이 워낙 많고 그런 산업군의 침투율이 높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지고 있는 시각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 결국에는 종목의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NC소프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주 보겠습니다.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등극을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리비안을 필두로 해서 배터리 소재단도 미국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붙는 모습이고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이제 실체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다 이제 제외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예상량이 6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2030년도 기준으로 한 4천만 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천만 대 되는 기준이요. 2030년에서 뭐 2028년, 7년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600만 대 기준 4천만 대라 치면은 한 7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 자체가 앞으로도 한 7배 정도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인데 다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다 좋은 기업이고 이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살려고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번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전기차 그런 이제 ETF를 좀 더 매수를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뭐 리튬 강소 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분리막 강소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더 편입을 하면서 이런 구조적 성장세를 계속 누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 규모 파이 자체가 7배 커지는데 거기에 쓰이는 이제 그 핵심 소재군들 특히 이제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테슬라 오너 머스크가 지금 이제 기존의 뭐 NCM이나 NCA 배터리에서 또 이제 바꾸겠다라고 일부 한 50% 정도는 굉장히 이제 저가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핵심 광물 자원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광물 자원을 이제 또 공급하는 업체들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전기차 ETF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그냥 사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베스트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 자체가 이거는 단기에 쉽사리 꺾일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좀 편하게 계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고 시장이 7배 혹은 그 이상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남아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너무 어려워요. 2차 전지 ETF. 예, 그때 말씀 주시고 사실 계속 많이 올라갔고 수익 보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여전히 괜찮다. 비중 확대 유효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2차 전지 소재 단의 종목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아, 진짜 수익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ETF가 이 유망 종목들 묶어놓은 일단 바스켓 매매 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그때 또 지난번에 나오셔서 주신 ETF 가운데 반도체 쪽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놀랐던 게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막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ETF를 주셔서 그거는 이후로 계속 신고가 영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ETF도 여전히 매수 유효하신지. 맞습니다. 잠깐. 지금 제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7배 커진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시장 역시 물론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규모 자체, 사이즈 그 배수 자체로 놓고 본다면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역시 구조적 방향세가 맞는데 국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업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요.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없는 상황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장비 기업들, 뭐 소재 기업들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승산이 낮은 이제 매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이런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핵심 기업들이 담겨 있는 이쪽 ETF를 사실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ETF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방향세 자체도 역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지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요, 소위 말해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뭐 디지털 여러 이제 다각화되는 이런 산업군들의 모양에 맞게끔 반도체들이 이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답이 없으면 해외 쪽에서 좀 답을 찾는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해외에 있는 ETF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ETF 말씀 주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메모리는 크게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고 우리나라 편중도는 메모리가 많습니다. 근데 비메모리가 참고로 이제 거기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예.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편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비중은 굉장히 작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한 종목 받아볼까요? 네, 하이브를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네, 엔터 기업이고 엔터의 이제 대장 선봉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 밑에 JYP, SM, 뭐 YG 엔터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월등히 이제 큰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엔터와 게임 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들이 내년 증시 이제 주도 섹터군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하이브가 이제 두나무와 NFT 신규 사업 진출을 하겠다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BTS 음악을 고유의 디지털 상품으로 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엔터 기업들이 소위 말해 이제 먹고 살았던 방식이 막 공연들 많이 하고 혹은 그런 그 엔터 각각 인물들의 어떤 굿즈들을 이제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또 판매하는 이제 전략이었다면 이것들을 이제 또 메타버스와도 결합을 하고 또 NFT와 결합을 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핵심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요 원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도 철강이 필요하고 또 뭐 리튬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재 원재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무형자산 기반 기업들은 원재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굉장히 훨씬 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해자, 가장 높은 탄탄한 해자를 보유한 기업을 일단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이브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내년도 일단 상반기 때 우리나라 증시를 좀 주도할 지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과 함께 시작의 힌트 얻어봤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려야겠네요. 출발 성공투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